간단하게 복습하고 가게요. 시장 공부했죠. 시장에서 요게 만들어지죠. 세 가지로 공부했죠. 세 가지로.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변동되고 규제되는 이 원리를 공부했어요. 첫 번째 결정 원리는 뭐였어요? 수요 공급의 법칙. 변동의 원리는 뭐였어요? 수요가 변하고 공급이 변하고. 규제는 두 가지로. 노동자와 농민. 노동자, 농민. 그러니까 이 농민이란 생산자를 의미합니다. 그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 가격제. 그 다음에 일반 소비자를 위한 최고 가격제. 이게 뼈대였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장에서 실패가 나타난, 이 시장 실패를 이제 오늘 공부할 거예요. 오늘 공부할 것이고, 수요 공급법칙 공부하면서 제일 먼저 공부했던 게 수요 법칙이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수요 곡선을 유도했고, 이 수요 곡선과 수요 함수는 항상 같이 다니는 거라고 그랬죠. 이건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고, 이건 수식으로 표시한 것이니까 이 두 개를 연결시켜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수요 법칙은 먼저 변하는 게 하나밖에 없죠. 재화의 가격. 재화의 가격이 먼저 변하는 겁니다. 이걸 독립 변수라고 해요. 나중에 변하는 게 수요량이죠. 수요량. 수요가 아니라, 수요량은 점의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되고요. 수요는 선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점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선 안에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선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선 자체가 움직이는 거니까 선이 움직이면서 점도 움직이는 거겠죠. 이해됐죠? 그러면 가격 이외의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수요고,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수요량이고. 그러니까 선과 점의 차이를 소개해드렸어요. 그래서 수요 곡선은 항상 가격과 수량을 이렇게 정해놨다면 우하향의 성질을 갖는다고 그랬죠. 우하향의 성질. 근데 이제 이렇게 우하향하느냐, 이렇게 우하향하느냐에 따라서 탄력성의 개념이 등장한다고 그랬죠. 이런 수요 곡선이 있다면 이건 수요 법칙은 적용되지 않지만 이러한 기울기도 존재하겠죠. 이러한 기울기도 존재하겠죠. 이게 1이고 이게 1보다 크고 이게 1보다 작고. 기억나죠? 그 다음에 수요 함수는 항상 수요량은 가격의 함수로 마이너스 AP 플러스 B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앞에 P 앞에 있는 이 변수는 기울기를 의미한다. 그럼 이때 기울기는 가격이 먼저 변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한다면 얘분의 얘가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분모는 가격 변동분, 분자는 수요량 변동분,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B는 이 Q축과 만나는 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걸 Q절편이라고 제가 표현했죠. Q절편. Q절편이 마이너스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수요 곡선에서는 불가능하겠지. 공급 곡선에서는 마이너스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출제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출제 포인트는 얘가 변할 때 얘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을 하느냐 이거죠. 그게 바로 무슨 개념이었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개념이었죠. 근데 이 가격 탄력성과 비교할 탄력성이 있었죠?
소득, 탄력성, 인컴, 교차, 탄력성, XYZ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가격 탄력성에서 이 가격은 생략이 가능하지만 이 소득이나 교차는 절대 생략이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탄력성 이런 얘기 나오면 가격 탄력성을 말해요. 가격 탄력성은 자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동률에 대한 수요량 변동률로 계산이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값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치로 측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값을 계산하면 0에서 무한대까지 나오죠. 0에서 무한대까지 나와요. 그러면 이제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큰 것도 있고 1보다 작은 것도 있어요. 시험 문제 공부할 때 이 5가지를 달달달 이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것하고 요거란 말이에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예전에는 이거 가지고 많이 냈어요. 탄력이냐 비탄력이냐 이거 가지고 많이 냈는데 지금은 아니라니까. 지금은 이제 얘하고 얘 가지고 많이 출제를 해요. 그래서 이 수요 탄력성이 제로라는 얘기 이것은 가격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100만 원에다도 나는 꼭 그만큼만 사고 공짜로 줘도 나는 꼭 그만큼만 사겠다. 가격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걸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하고 이거 뭐가 고정된 거죠? 수요량을 고정시킨 거예요. 수요량을 고정시켰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수요량 변동률이 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수요량 변동률이 0이다. 수요량이 고정되어 있다. 가격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래프로 표시하면 수요 곡선으로 표시하면 가격 축에 평행하고 수량 축에는 수직이겠지.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시험 문제도 되니까 이러한 수요 곡선이 바로 탄력도 제로 이렇게 공부했어요. 무한대는 뭐였어요? 뭐가 고정된 거죠? 이거 완전 탄력적이죠? 완전 탄력적인데 이건 뭐가 고정된 거예요? 이건 수량이 고정되어 있는 거고 이건 가격이 고정된 거죠? 가격이 고정된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0이라면 이건 무한대가 되는 것이죠. 이건 가격이 고정되어 있어요. 거의 이론적으로 존재해요. 거의 이론적으로 존재한다. 그 다음에 이거 단위 탄력이죠? 단위 탄력. 뭐가 고정되어 있죠?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의 금액이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판매액이 고정된 거죠. 판매액이. 그래서 이건 지출액, 소비액 또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판매액 이게 고정된 거예요. 말을 바꾸면 판매액 변동률이 0이겠죠. 얘는 가격 변동률이 0. 수요량 변동률이 0. 그러죠? 이 두 가지가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거니까 이건 확실히 이해해 두세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보다 크면 이건 가격에 민감한 거죠? 탄력적인 거라고. 그러니까, 바겐세일 상품의 공통점. 탄력적이죠? 가격을 조금만 내려도 사람이 많이 살아 보이니까. 이건 비탄력적이죠? 그러니까 비탄력적인 재화는 1년 내내 바겐세일 않겠죠? 왜냐면 바겐세일은 망하는 지름길인데요. 오히려 욕먹더라도 가격을 올린다고. 그래야 돈을 많이 버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림으로 보면 이게 45도로 그린 게 탄력도 완만할수록 급할수록 비탄력이고 완만할수록 탄력이고 이렇게 공부했었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제 조금 더 응용해가지고 출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가격 변동률과 수요량 변동률 요 그림하고 또 하나는 요 두 개 그래프 중에 하나가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는 가격 변동률에 대한 판매액
또는 지출액, 판매액 또는 소비 지출액 변동률. 자, 여기가 원점입니다. 자, 우리 공부했으니까 바로 나올 수 있죠? 여기는 수요법칙이 적용이 안 되죠? 수요법칙 예외인 구간입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었더라? 가수요, 매점, 사재기, 유품제, 명품족들. 여기도 수요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 공간이죠? 대표적인 사례가 기펜스 패러닥스, 기펜제가 해당이 되죠. 그럼 이제 여기하고 여기가 수요법칙이 적용되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그리면 돼요. 1. 비탄력. 탄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법칙이 적용이 안 되면서도 탄력도 계산하면 이 축에 있는 모든 점은 뭐가 0이죠? 수요의 변동률이 0이라고. 그러니까 수요량이 고정된 거라고. 수요량이 고정됐다는 얘기는 탄력도 얼마라는 얘기야? 0이라는 얘기야. 완전 비탄력. 수요량이 고정됐어. 그 다음에 이것은 가격 변동률이 0이야. 이 축은요, 이 축은 가격 변동률이 0이야. 가격이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야. 탄력도 얼마? 무한대. 그래서 수평으로 나오는 건 전부 무한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예외 없이 수평으로 나오는 선은 전부 탄력도는 무한대로 표시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도 이건 무한대겠지? 왜? 가격 변동률이 0이니까. 근데 여기 조심해야 돼. 여기 판매 변동률이 0이라고 이건. 이 축은 전부 판매 변동률이 0이라고. 그럼 판매 변동률이 0이 뭐라고 했어? 단위 탄력 1이라고. 요것만 조심하면 웬만한 문제 다 실수 없이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요. 여기는 B, 여기도 B, 여기는 탈, 여기는 탈. 그 다음에 45도 그러면 이게 0. 됐죠? 이게 구구단 하듯이 그냥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시험장에서 1분 안에 그냥 정확하게 문제 풀고 다음 문제로 여유있게 나가는 거예요. 남들 막 헤매고 있을 때 우리는 빨리빨리 정답 끄고 빨리빨리 가서 검토까지 빨리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테크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문제풀이 하면서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의 개념은, 이것은 계산 문제는 거의 출제가 잘 안 되니까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요. 소득 탄력성은 어떻게 계산이 되죠? 소득 탄력성은 소득 변동률에 대해서 수요 또는 수요량이라고 해도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선이 움직이면 점도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의 변동률이라고. 그러니까 소득이 몇 퍼센트 변할 때 소비량이 몇 퍼센트 변하는가. 이게 소득 탄력성인데, 이 소득 탄력성 값이 양수면 정상제 또는 우등제, 음수면 열등제 이렇게 공부했죠. 그 다음에 이제 교차 탄력성은 어떻게 계산이 되죠? 이를테면 YJ의 가격 변동률에 대한 XJ의 수요 또는 수요량이라고 해도 되겠지? 선이 움직일 때 전부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변동률. 이게 바로 교차 탄력성이라고. 그러면 XJ 교차 탄력성이 이를테면 0보다 크면 XJ와 YJ는 어떤 관계? 대체제 관계. 음수면 무한제 관계. 이 정도만 알면 웬만한 문제는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이따가 문제 오늘 다 풀 것이고 기출문제 다 풀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요가 변하고 공급이 변한다 얘기는 선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점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선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이라는 두 개의 가인날이 만나서 종이가 잘려지듯이 가격하고 거래량이 결정이 되는데, 이번에는 이 선이 움직이는 거예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공급 곡선이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얘들이 움직일 때마다 가인날이 만나는 점이 달라지죠. 그 점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여러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겠죠. 그 점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수요가 증가했다 하면 이렇게 가겠죠. 그럼 가격은 오르고 거래량은 증가하겠죠. 근데 여기 이제 공급 곡선도 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은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느냐 또 달라지겠지. 근데 분명한 건 뭐야? 거래량은 증가하는 것이지.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격 규제 원리로 가서 노동자 농민을 도와주기 위한 최저가격제니까 우리 이거 공부했었죠? 수요 공급 법칙. 여기서 규정 가격과 규정 거래량이 결정이 돼요. 근데 이제 이 가격이 너무 비싸다, 싸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정부가 이렇게 규제하기도 하고 이렇게 규제하기도 하잖아요. 시장 가격보다 높게 규제할 때 이걸 우리는 무슨 가격이다? 최저 가격이라고 하고 시장 가격보다 낮게 규제할 때 이걸 최고 가격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 가지고 출제를 많이 했어요. 최저 가격. 최고 가격은 거의 시험 문제 잘 안 냈는데 혹시 모르죠? 냈지 안 냈지. 예전에 이거 가지고 많이 냈다고 최저 가격. 그래서 여기만 조금 더 보충 설명드릴게요. 최저 가격으로 정부가 개입을 했어요. 그럼 뭐가 발생합니까? 자, 원래 시장에서 소비자는 이 가격에 요만큼 사겠다. 공급자는 이 가격에 요만큼 팔겠다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흥정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에 이만큼 사고 팔리는 거라고. 그런데 이 가격이 너무 형편없이 싼 거야. 야, 이거 너무 싸다. 좀 높게 서로 사고 팔아라.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싸졌네? 그럼 이 점에서 이제 소비점을 이 점으로 움직이겠죠? 나 안 사. 이거잖아. 비싸졌네? 나 조금만 살 거야. 이거잖아. 근데 생산자 입장에서는 비싸졌네? 나 그럼 많이 팔 거야. 이제 이 점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는 이 점으로 가고 생산은 이 점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많이 팔 거야 이거라고. 그러니까 시장에 가보니까 팔 사람은 많이 팔려고 내놨고 살 사람은 안 사려고 그래. 그러면 요만큼에 뭐가 남는 거야? 공급이 남아도는 거라고. 이걸 우리는 초과 공급 이렇게 표현해요. 초과 공급량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건 아니죠. 그럼 이제 시장 원리대로라면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겠죠. 네? 물건이 남아도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은 균형을 향해서 간단 말이에요. 가격은 다시 하락한다고. 그러면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최저 가격을 실시하나 마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을 유지하려면, 이 최저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이걸 없애줘야 된다고 그랬죠? 이걸 없애줘야 된다고. 그래야만이 이제 균형이 이제 새롭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면 이제 여기서 균형점이 이루어지겠죠? 또는 여기서 균형점이 이루어지겠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균형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뭐죠? 공급이 줄어가지고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급이 줄면 소비자들이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바람직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요를 늘려. 근데 수요를 늘리려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안 살려고 하는데 억지로 사라고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방법은 이걸 없애주는 방법이에요. 이걸 없애주기 위해서 초과 공급을 정부가 사들이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쌀 같은 경우였었죠.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은 여기서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만큼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거래가 이루어져요. 그럼 잘 보세요. 이걸 가지고 이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개념으로 올해 지방기금과 국가주에서 출제가 됐어요. 조금 이따 문제 풀 건데.
그럼 원래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는 소비자 잉여는 이렇게 되겠죠. A, B, C만큼 되겠죠. 원래 소비자 잉여. 그 다음에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는 생산자 잉여는 D, E가 되겠죠. 그러죠? 그런데 정부가 개입을 했어요. 그 가격이 올라가 버렸어. 그러면 소비자 잉여는 얼마만큼 줄어요? A로 줄어버리잖아요. 이해된다요? 이게 지방지구 이 원리는 간단한 거였죠. 다시 자, 정부 규제 전하고 규제 후하고 비교해 보자고요.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자, 정부 규제 전 소비자 잉여 얼마? 이렇게 되잖아요. 규제 후 소비자 잉여 얼마? A잖아. 얼마만큼 감소한 거예요? BC만큼 감소한 거죠. 자, 이제 생산자 잉여. 원래 규제하기 전에는 D, E. 규제하고 나니까 여기로 가격 결정되니까 이렇게 되네. B, B, D, B, D까지만 되죠. 왜? 여기서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이거 빠지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만큼 감소한 거예요? D2만큼, D였던 것이 이제 B, D가 되니까 생산자에게는 이만큼 감소한 것이네요. 감소. 그러면 생산자에게는 요만큼 늘고 소비자에게는 BC만큼 줄었죠. 근데 생산자에게는 요만큼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결국은 시장에서 사라진 거죠. 그래서 규제 후 사회적 잉여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해요. 얼마만큼 감소해요? C 더하기 2만큼. 다시 정리할게요. 정부가 규제하기 전에는 소비자에게는 요만큼이에요. 생산자에게는 요만큼이었어요. 그런데 정부가 규제하니까 소비자에게는 요만큼으로 줄어요. 생산자에게는 요만큼으로 늘어요. 이만큼이 돼요. 그러니까 요만큼 어디로 가는 거야? 바람처럼 시장에서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정부가 개입하면 여기서는 누구는 좋아? 생산자는 좋아. 생산자는 좋지만 소비자는 안 좋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안 좋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희생이 따르는 거죠. 무슨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문제부터 다시 한번 소개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시장 실패인데, 자, 오늘 이제 계속 이어서 시장 실패. 가장 대표적인 거,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 거.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독과점 횡포 피해.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인데, 자, 이거 다 외부 효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변별력이 있어요. 얼마든지 어렵게 될 수도 있고 그냥 평범하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변별력을 높이는 문제로는 외부 효과가 참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출제를 많이 해요. 이 외부 효과라는 것은 본인의 소비나 생산활동과 무관하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은 생산활동에서 또는 소비활동에 의해서 내가 피해를 보거나 이익을 보는데 실제 시장에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거나 받지도 않는 상태, 이런 상황을 우리는 외부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외부 효과는요, 좋은 외부 효과와 나쁜 외부 효과, 그러니까 이로운 외부 효과와 해로운 외부 효과로 나눠집니다. 자, 좋은 외부 효과, 좋은 외부 효과를 외부 경제라고 표현하고요. 해로운 외부 효과, 나쁜 외부 효과, 이걸 외부 불경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좋은 건 시장에다 맡기면 항상 모자란다고 그랬죠.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좋은 건 시장에다 맡기면 항상 모자라요. 과소 생산되거나 과소 소비됩니다. 그런데 나쁜 건요, 나쁜 건 시장에다 맡기면 항상 넘쳐나요. 쓰레기, 매연, 소음 이런 거 시장에 맡겨봐요. 항상 넘쳐납니다. 과잉 생산되거나 과잉 소비됩니다. 그런데 각각 생산에 있어서의 외부 효과와 외부 경제와 소비에 있어서의 외부 경제, 이렇게 둘로 쪼개서 공부해야 되고요. 외부 불경제도 생산에 있어서의 외부 불경제와 소비에 있어서의 외부 불경제 이렇게 나누어 봐야 되는데, 이 중에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외부 불경제 중에 생산에 있어서 외부 불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확실히 알면 나머지는 쉽게 공부할 수 있다고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생산에 있어서 외부 불경제부터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기억이 나요. 대표적인 사례가 연탄공장 사례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매연산업, 소음사업인 연탄공장 사례를 여러분 하나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내가 연탄공장을 하나 차리는데 3억이 들었다고 가정하자고요. 3억의 사적 비용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연탄공장을 차림으로써 이제 환경이 파괴되고 오염이 되잖아요. 이걸 좀 줄이는 시설이 필요하겠죠. 뭐 공해, 매연, 소음을 줄이는 시설. 그 시설로서 이제 추가 비용이 5천만 원 들었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여기까지 합친 것 3억 5천, 이게 사회 전체적인 비용이겠죠. 음. 3억 5천이 사회적 비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사적 비용하고 사회적 비용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게 크냐 작냐 이걸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생산에 있어서 외부 불경제의 경우에는 뭐가 커요? 사적 비용이 커요? 사회적 비용이 커요? 사회적 비용이 항상 크다고요. 사적 비용보다. 이게 머릿속에 바로 나와야 됩니다. 기계처럼. 생산에 있어서 외부 불경제가 나타날 때는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해 드렸어요. 이 그림 가지고도 출제되니까 그림을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요 곡선은 하나고요. 공급 곡선이 두 개일 때
이 그림은 항상 생산에 있어서 외부 효과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수요 곡선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것은 소비에 있어서 외부 효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그래프는 수요 곡선이 하나인데 공급 곡선이 두 개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공급 쪽에 있는 거. 공급 쪽이니까 생산 쪽이죠. 생산 쪽에서 지금 외부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게 외부 경제인지 외부 불경제인지는 뭘 가지고 판단하냐면 이걸 가지고 판단해요.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중에 어느 게 크냐죠. 그러면 보세요. 사회적 비용이 크니까 이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드린다면 사회적 비용에 의한 시장하고 사적 비용에 의한 시장이 달라요. 곡선이 다르니까. 그러면 사적 비용은 싸니까 많이 만들 수 있고 사회적 비용은 비싸니까 조금밖에 못 만들죠. 그러니까 이게 S가 사적 비용에 의한 공급곡선이고 S-가 사회적 비용에 의한 공급곡선이에요. 비용이 클수록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급곡선이 오른쪽에 있으면 공급이 많은 거고 왼쪽에 있으면 공급이 적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이 크면 클수록 공급은 줄어드는 거라고. 그러면 자 이제 균형점이 두 개가 나오죠. 두 개가 나온다고. 이 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이게 바로 시장 가격이고 이게 바로 시장 생산량이라고요. 시장 가격과 시장 생산량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 비용에 의한 균형점 여기서는 추이적 가격과 추이적 생산량이 결정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원점에서 봤을 때 추이적 생산량이 많아요? 시장 생산량이 많아요? 시장 생산량이 많거든. 그러니까 추이적으로 이 정도만 만들어야 환경이 보호되는데 여기까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과잉 생산이 되어서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시장에다 맡기니까 과잉 생산된 거라고. 그럼 과잉 생산으로 말미암아 환경이 파괴되니까 여기에 대한 환경 오염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겠죠? 대책. 환경 오염에 대한 대책. 그 대책은 이 기업에게, 공예 산업에게 보조금 주는 거예요? 세금 걷는 거예요? 세금 걷는 거겠죠. 그래서 환경세. 요즘 이제 요거 가지고 또 시험 문제 잘 낸다고. 환경세. 환경세 또는 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또 문제가 있다고요. 문제점이 있다고. 즉 한계가 있다고. 뭘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또 대책은 없을까? 대책은 없을까? 있어요. 여기까지가 시험법이 들어가요. 여기까지가. 자, 그럼 하나씩 해봅시다. 자, 환경세 부과해야 되죠? 환경세 부과합니다. 얼마만큼 환경세 부과해야 돼요? 이 그림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이 그림에서 얼마만큼 환경세 부과해야 돼? 이만큼 세금으로 걷어들여야죠. 이만큼 세금으로 걷어들여야, 자, 이렇게 생산하던 연탄공장 사장님이 이렇게 생산했는데, 이 세금으로 이만큼 뺏기네. 그러면 이제 생산을 줄이겠죠. 세금 부과한 만큼 생산을 줄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만큼이 텍스입니다. 조세입니다. 조세.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시장에서 1,000원에 팔려. 연탄 한 장에 지금 1,000원 못 가죠. 이해하기 쉽게 1,000원으로 할게요. 연탄 한 장에 얼마 가는지 아세요? 500원 넘을 거예요? 500원 좀 넘을 거예요. 1,000원은 못 되고. 시장에서 연탄 한 장이 1,000원이야. 1,000원일 때 이만큼 100장, 100만 장, 이만큼 만들어서 유통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매연도 생기고 소음도 생기고 뭐 분진도 생기고 그러겠죠. 그러다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정부가 세금을 얼마를 부과했냐면 이 세금을 100원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래프상으로 좀 잘 안 어울리는데, 자, 100원 이렇게 부과했어요. 100원의 세금을 부과하니까 100원 너무 짠가? 300원으로 합시다. 세금을 300원 이렇게 부과했어요. 300원 부과했어. 그러면 시장에서 이제 얼마에 팔리는 거예요? 1,300원에 팔리죠? 1,300원에 팔려요. 그러니까 이 생산자인데가 연탄을 1,300원에 팔면서 이만큼만 만들겠죠, 이제. 아까 1,000원일 때는 이만큼 만들어 팔았는데, 이 정부가 세금을 걷어가니까, 그러면 1,300원 받으면서 이만큼만 팔겠지. 근데 1,300원 받아가지고 이만큼 세금 내야 하잖아. 이만큼 세금 내면, 1,300원 받아 세금 내면, 얼마 빠져야 돼요? 지금 뭐가 잘못됐다. 300을 부과했는데, 이게 아니지. 이게 아닌 게 봐봐요. 300원을 부과했는데, 이 300원을 소비자가 이만큼 부담하고 생산자가 이만큼 부담하잖아. 그러죠? 그럼 생산자가 200원, 소비자가 200원 부담하고 생산자가 100원 부담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얘기는 또 조금 이따 다시 할 거예요. 자, 다시. 정부가, 이거 연탄 너무 많이 만들어서 환경이 파괴되니까 안 되겠어. 연탄 한 장에 300원 세금 내겠어요. 환경세 내겠어. 그러니까 300원인데 그 300원 중에 200원은 소비자가 부담해요. 그러니까 1,200원. 이게 소비자가 구매하는 가격이겠죠. 소비자의 구매 가격이라고. 그런데 1,200원 받아가지고 300원 세금 내야죠. 그러면 연탄공장 사장은 결국 900원에 연탄을 판 거죠. 그러잖아요. 1,000원일 때보다 100원 덜 받는 거네. 근데 이 900원은 뭐예요? 생산자가 받는 가격이라고. 생산자가 받는 가격. 그러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눈으로 잘 따라와 보세요. 그냥 시장에다 맡겼을 때 소비자 이익은 어떻게 돼요? 요면적이죠. 세금 부과하지 않았을 때 생산자 이익은 어떻게 돼요? 요면적이죠. 그러죠? 이게 이제 시장에다 맡겼을 때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입니다. 대신에 환경은 좀 파괴가 되죠. 근데 정부가 세금을 부과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래량이 여기로 결정되면서 소비자 잉여는 요만큼 남네요. 이거 부호로 써볼까? A, B, C, D, E, F. 조세, 부가 전, 소비자, 잉여. 어떻게 돼요? A, B, C. 생산자 잉여. 어떻게 돼요? D, E, F. 기호액은 소문자로 써야겠다. 그죠? 근데 조세 부가 후. 소비자 잉여 어떻게 돼요? A만 남네. 얼마만큼 줄어든 거예요? B, C만큼 줄어들었어요. 소비자 잉여는 생산자 잉여는 요만큼에서 이제 요만큼만 남네. 원래 요만큼 했는데 이렇게 갔는데 이만큼만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생산자가 받는 가격이 여기니까 요 아래는 F만 남는 거죠. F. 그럼 얼마만큼 감소한 거예요? 요 감소한 거죠. 그런데
이만큼은 누가 가져간 거죠? 이만큼은 세금 부과했으니까 B하고 D, B하고 D는 정부의 수입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연기처럼 사라진 게 있네. 뭐가 사라졌어요? C. 아까 그래프하고 유사하죠. C. 이 C는 사회적, 잉여, 감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좀 복잡해졌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자, 일단 이거 복습 하나 해놓고 갑시다. 사적 비용에 의해서 결정되는 돈, 시장 생산량. 사회적 비용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시적 생산량. 어느 게 크다? 과잉 생산되는 거예요. 과잉 생산 때문에 환경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은 환경세 또는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난 문제점이 뭐였어요? 자, 이제 여기 들어가야 알겠네. 사회적 잉여가 감소하네. 그러면 사회적 잉여가 감소하려면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되잖아. 사회적 잉여가 감소하니까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세금 부과하지 말고 시장 기능에 맡겨라 해서 그 이론을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코제라는 사람입니다. 이 코제 전기가 바로 오염 배출권 제도를 도입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도입돼 있다, 안 돼 있다? 도입돼 있어요. 유럽은 굉장히 확대 도입돼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부분적으로 도입돼 있어요. 그래서 수능 문제에서는 오염 배출권 제도를 계산 문제로 출제를 해요. 근데 우리 시험은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가 안 됐는데 출제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계산 문제로 내면 1분이 아니라 2분, 최소 2분 내지 3분 걸리거든요. 아주 짧게 농축시켜서 내면 한 1분 30초짜리 될 수도 있어요.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없어요. 기출문제는 없고, 다음에 제가 이 강의 끝나고 내년에 그 단원별 문제 할 때 수능 문제 중에서 가장 단순한 문제 하나 제가 뽑아 놓은 거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알고 가야 되니까, 혹시 모르니까. 오염 배출권 제도라는 게 있구나. 왜 등장했다? 시장 실패 때문에 등장한 거야. 시장 실패 때문에 오염 배출권 제도가 등장했는데, 이걸 정리한 사람이 이름이 코지예요. 그래서 어느 지방직에선가 옛날에 시험 문제, 이 사람 이름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최근에는 이름 묻는 문제는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코지의 정리가 있다. 그게 오염 배출권 제도다 정도로. 그리고 오염 배출권 제도는 계산 문제로는 어떻게 출제되는가, 이건 나중에 제가 따로 단원별 문제 풀이할 때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직 기출문제는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워낙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그림 정리하고, 우리 교재 가지고 복습하게요. 좀 공간을 갖고 옵시다. 자,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수요곡선 하나고 공곡선이 두 개죠. 그러면 딱 머릿속에 뭐가 먼저 떠올라야 된다. 이건 생산에 있어서 외부 효과가 관한 문제구나. 근데 생산에 있어서 외부 효과도 플러스 외부 효과와 마이너스 외부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는 거의 90% 이상이 해로운 외부 효과가 가지고 출제되니까 그거 하나만 딱 머릿속에 넣자고요. 그래서 이 해로운 외부 효과의 경우에는
시장에 다 맡기면 항상 넘쳐나는데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비교했을 때 뭐가 크다?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사적 비용에 의한 공급보다 사회적 비용에 의한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급 곡선이 왼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적 비용에 의한 공급 곡선, 여기는 사회적 비용에 의한 공급 곡선이에요. 그래서 균형 때문에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러죠? 자, 사적 비용에 의한 비용, 이게 시장 가격. 그리고 여기에서 시장 생산량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회적 비용에 의해서 최적 가격, 최적 생산량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적보다 시장이 원점에서 멀리 있죠? 그러니까 이만큼 뭐가 됐다? 과잉 생산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과잉 생산된 거예요. 자, 이 과잉 생산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뭐다? 환경 오염, 환경 파괴.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뭐다? 대책이 뭐다? 세금 걷는 거야? 보조금 주는 거야? 세금 걷어내겠죠? 환경세 또는 환경 부담금을 부과하는 거야. 얼마만큼 부과해야 된다?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차이만큼 부과하면 돼요. 안 만나네. 그럼 이쪽으로 그래. 이만큼 부과하면 돼요. 똑같으니까 얘나. 그러면 생각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려졌네. 보완할게요. 좀 못생겼다라도 봐주세요. 그러면 이제 가격점이 3개가 나오죠.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이 가격이 바로 뭐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 소비자 가격. 이건 시장 가격이고. 이 가격은 뭐다? 생산자가 부담하는 가격.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이 이제 조세 부과가 텍스 조세를 부과한 거예요. 그러면 A, B, C, D, E, F 했을 때 조세 부과 전 소비자액이요? A, B, C. 그냥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요. 조세 부과 전 생산자액이요? D, E, F. D, E, F. 그래서 A, B, C, D, E, F 여기까지가 사회적 이익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정부가 개입했어요. 그러면 거래가 여기 최적 생산으로 끝나니까 소비자이익이나 생산자이익도 이 범위 안에서 끝나겠죠. 근데 이제 가격이 여기서 결정됐기 때문에 이게 소비자이익가 되고 이게 생산자이익가 되겠죠. 그러니까 소비자이익은 이만큼 줄어들었고 생산자이익은 어떻게 돼요? 이만큼에서 이만큼 없어지고 B만큼은 늘어난 거지. 오케이?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B 10만큼 늘어났잖아요. 근데 정부가 세금으로 가져가는 게 얼마예요? B하고 D는 정부가 세금, 조세 수입이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연기처럼 사라지는 후생이 있다고. 연기처럼 사라지는 혜택이 있다고. 그게 바로 뭐예요? CE라고. 그래서 CE는 바로 사회적 후생 감소분이라고. 그럼 사회적 후생이 결국 줄어드니까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대안이 뭐냐 이거지. 자, 이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문제가 바로 사회적 잉여가 줄어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게 바로 뭐였어요? 코즈가 얘기했어. 코즈의 정리라고 하는데 그걸 오염 배출권 제도다. 오염 배출권 제도는 뭐냐?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세금 부과하지 말고 기업 간에 오염 배출권 제도 사고 팔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오염 배출권을 일정한 한도로 주어요. 자, 이거 줄 테니까 너네들이 사고 팔아. 이렇게 하는 것이죠. 나중에 문제 하나 풀이해드리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축제 비중이 높은 요거 하나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응용합니다. 제가 응용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생산에 있어서 외부 불경계 했으니까 이번에는 생산에 있어서 외부 경계를 한번 해볼까요? 얘하고 비교할 거. 이제 이렇게 되겠지. 이게 사적 비용. 이게 사회적 비용. 자, 그림을 보시는 바와 같이 수요 곡선은 하나고 공급 곡선이 두 개입니다. 공급 곡선이 두 개니까 이건 생산 쪽에서의 외부 효과인데 이게 플러스 외부 효과인지 마이너스 외부 효과인지는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구분해 봐야 돼요. 자, 사적 비용에 의해서 여기서 규정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시장 생산량이고 이게 시장 가격이고 사회적 비용에 의해서 규정이 이루어지면서 취적 가격과 취적 생산량의 결정이 되는데 원점에서 보니까 시장에다 맡겼을 때 모자라는 거야. 시장에다 맡겼을 때 모자라요. 과잉이야 과소야? 과소잖아. 과소는 플러스 외부 효과예요? 마이너스 외부 효과예요? 좋은 것은 시장에다 맡기면 모자란다니까. 과소죠? 여기 과소라고. 과소 생산하니까 필요한 것이 모자라니까 정부가 더 많이 만들도록 유도해야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만큼 보조금을 지급하면 될까? 이만큼 보조금 지급하면 되겠죠? 아까 여기서는 세금을 걷어갔지만 이전에는 보조금 주는 거예요. 이거 아직 시험은 안 나왔죠? 수능은 나왔어요. 우리 시험은 이것만 나왔어. 이건 아직 안 나왔다고. 그냥 그 정도만 하면 돼. 보조금 줘야 되는구나. 그러면 보조금 지급함으로써 이제 생산이 늘어나겠죠.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대표적인 사례. 백신 개발 같은 거. 백신 개발을 위해서 정부가 돈 막 주잖아. 제국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비교해 볼까요? 자, 외부 불경제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역시 이번에는 소비에 있어서 외부 불경제로 가볼게요. 어라? 그림이 달라졌네? 이번에는 공급 곡선이 하나죠. 그리고 수요 곡선이 둘이야. 그러면 이 수요 곡선은 이제는 공급 곡선일 때는 사적 비용, 사회적 비용 이렇게 비용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소비니까 소비를 함으로써 얻는 것은 편익이잖아요. 그래서 사적 편익, 사회적 편익이란 말을 써요. 그러면 대표적인 사례로 담배 흡연에 대한 피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소비에 있어서의 마이너스 외부 효과죠. 그러니까 내가 담배 필 때 나는 기분이 좋아. 근데 나로 인해서 기분 나쁜 사람이 더 많다고. 그러니까 사적 편익보다 사적 편익이 큰데 사회적 편익이 작은 거예요. 그러면 사적 편익이 큰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사적 편익이겠지. 여기에서 시장 소비량이 결정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게 사회적 편익이겠지. 사회적 편익. 여기에서 취적 소비량이 결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에다 맡겼더니 이만큼만 담배 피우는 게 좋은데 더 많이 피우고 있는 거야. 과잉 소비죠. 과잉 소비. 역시 세금 부과해야겠지. 담배세 부과할 거 아니에요. 담배세. 얼마만큼 부과해야 돼요? 얼마만큼? 텍스 부과해야겠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소비에 있어서의 마이너스 외부 효과의 경우에는 사적 편익이 크다, 사회적 편익이 크다? 사적 편익이 커요. 이거하고 반대로 생각해야 돼.
생산에 있어서의 마이너스 외부 효과는 사적 비용이 커요? 사회적 비용이 커요? 사회적 비용이 커. 근데 소비에 있어서 마이너스 외부 효과는 사적 편익이 커요? 사회적 편익이 커요? 사적 편익이 크다니까? 사적 편익. 크면 그 살을 머릿속에 넣으라고. 담배 펴. 기분 좋아. 한 사람만 기분 좋은 거예요. 남편, 아내, 남편이 담배 피면 아내, 자녀들 모두 피해보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웃들도 피해보잖아. 그러니까 소비에 있어서의 마이너스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는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작아. 반대로 생각하세요. 생산에 있어서의 마이너스 외부 효과는 사회적 비용이 컸지만 소비에 있어서의 마이너스 외부 효과는 사회적 편익이 작은 거예요. 응용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것의 반대는 또 뭐야? 자, 이제 반대로 이게 사회적, 이게 사적이야. 그러면 사적에 의해서 시장 소비량, 사회적에 의해서 취적 소비량. 오라 시장에다 맡기니까 어떻게 된 거야? 과소됐죠? 그러면 좋은 것이 시장에 그러니까 좋은 것이 시장에 맡기면 모자란 거예요? 나쁜 것이 시장에 맡겼을 때 모자란 거예요? 좋은 것이 모자란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플러스 외부 효과라고. 뭐에 의해? 소비에 의한 플러스 외부 효과. 한번 잡았죠? 그래서 일단 그래프가 문제로 출제되면 수요 곡선이 두 개냐 공급 곡선이 두 개냐를 먼저 판단해야 돼요. 딱 확인해야 돼. 그래서 주로 시험 문제는 공급 곡선 두 개 가지고 많이 출제한다고. 공급 곡선 두 개 나오면 이건 생산에 있어서 외부 경제다. 그런데 이 생산에 있어서 외부 경제 중에 시험 문제 90% 이상은 마이너스 외부 경제가 출제하거든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생산에 있어서 마이너스 외부 경제는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커요. 그래서 시장에다 맡기면 이렇게 과잉이 된다고. 그래서 뭘 부과해야 된다? 세금을 부과해야 돼. 세금 부과하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 사회적 잉여가 줄어들어요. 얼마만큼 줄어드는가? 이것도 알아야 돼. 이것도 시험에 나온 거니까. 됐지?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우리 교재 어디로 한번 와야 되냐면 104쪽 보세요. 104쪽 외부 효과. 이제 읽어보면 되겠죠? 시간 날 때 읽어보시고 그래프 볼게요. 생산의 외부 경제, 소비의 외부 경제, 그 아래 생산의 외부 불경제, 여기다 별표 쳐야 되겠네. 생산의 외부 불경제 그래프 보니까 수요 곡선 하나고 공급 곡선이 두 개죠. 그 다음에 사적 편익에 의한 공급 곡선과 사회적 편익에 의한 공급 곡선 나와 있고, 시장에 바뀌니까 취적 생산량보다 시장 균형 거래량이 많죠. 시장 거래량이 많죠. 과잉이죠, 과잉. 그래프 보고 딱 이해하셔야 돼요. 이 네 개 그림을 막 섞어놔도 이게 어떤 그래프구나 알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104에서 80페이지로 와보세요. 80페이지로 오시면 정부의 조세 부과가 사회적 잉여에 미치는 영향. 결론은 어떻게 되죠? 감소. 사회적 잉여? 감소.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다. 자, 그럼 그림을 보세요. 수요곡선 하나죠? 공급곡선 두 개죠? 그러니까 뭐가 떠올라야 돼? 생산에 있어서 외부 불경제가 떠올라야 되죠. 그런데 S하고 S 다시라고 되어 있는데 S가 사적 비용인데 그 표현이 안 돼 있어요. 하나 써놓으세요. S 옆에다가 사적 이렇게 써놓으세요. 사적 또는 사적 비용. 그 다음에 S 다시는 사회적 또는 사회적 비용에 의한 공급곡선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시장 가격이 결정되고 이 다시에서는 소비자 가격이 P1이고 생산자 가격이 P2죠. 그럼 P1하고 P2 이게 바로 뭐야? 환경세, 조세. 그러니까 결국은
CD만큼 뭐가 사라진다? 사회적 후생이 사라진다는 거지. 이 그래프 딱 보니까 처음 볼 때는 이게 무슨 그림이었지만 설명 듣고 나니까 아, 요 그래프구나.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해가 됐으면 이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기출문제 한번 보자고요. 어디 있더라? 먼저 12번부터 볼까요? 12번. 다음 가나 사례에 대해 정부가 아래 정책을 시행할 때 예상되는 결과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 13년 국가직이네요. 답은 흡연은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주위 비흡연자들의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뭐예요 이거? 소비에 있어서의 외부 불경제죠? 그러면 수요 곡선이 두 개인 걸 찾아야겠네? 그러면 보기에서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수요 곡선이 두 개 있는 것은 기역번하고 디귿번 두 개밖에 없어요. 기역, 디귿 중에 하나인데 가번은 기역, 디귿 중에 하나인데 기역만 나와 있는 것이 1번하고 2번밖에 없다고. 디귿은 아예 선지에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눈치 빠른 학생, 정답은 1번, 2번 둘 중에 하나네? 됐죠? 정답은 1번, 2번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가의 경우에 생산 이제 소비를 보조금 줘야 돼요, 세금 걷어야 돼요. 세금 걷어야 되죠. 그러면 수요 곡선이 세금 걷으면 소비가 늘어요, 줄어요? 줄죠. 그럼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와야겠네. 그럼 기억이 이래. 확인됐잖아요? 기억?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일단 가는 기억이 나라는 거 알았으니까 그럼 정답이 1번일까 2번일까? 이제 나를 가야겠네. 나를 보세요. 기초과학 연구는 각종 산업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여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 이건 생산에 있어서 플러스 외부 효과니까 자, 이제 공구구선 두 개짜리를 찾으세요. 니은하고 니을이죠. 근데 니은이야 리을이야?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니을이죠? 니은은 외부 불경제잖아. 외부 경제는 S-가 이제 사회적 비용에 의한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이거 1번 안에 충분히 풀 수 있잖아요. 됐죠? 자꾸 숙달을 시키고요. 하나 더 하고 가볼까? 잊어버리기 전에 24번 문제. 2014년 지방직. 다음 그림은 X제 시장에서 X제 한 개당 100원의 정액세가 부과되었을 때 시장 균형의 변화를 나타낸 겁니다.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고요. 단서가 있네요. 세금 부과 이전의 시장 공급 곡선은 S0, 세금 부과 후가 S1이네요. 그러니까 세금을 100원 부과함으로써 공급이 줄어든 거잖아요. 딱 보는 순간에 생산에 있어서 마이너스 의부 효과라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럼 아까 우리 공부한 바와 같이 원래 세금 부과하기 전에 소비자에게는 A, B, C. 세금 부과하기 전에 생산자에게는 D, E, F. 그런데 이제 세금을 100원 부과하니까 지금 소비자가 얼마 부담했어요? 60원. 생산자는 40원 부담했죠? 그러면 기분 나쁘네? 소비자가 더 많이 부담하잖아. 그러죠?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왜 소비자가 정부가 100원 내라 세금을 100원 내 했는데 소비자한테 60원 더 넘기고 생산자는 40원만 낸단 말이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탄력성 문제예요. 탄력성. 그러니까 누가 더 탄력적인 거예요? 공급자가 탄력적인 거예요? 소비자가 탄력적인 거예요? 소비자가 탄력적이면 소비자한테 돈을 많이 전가 못하지. 지금 소비자한테 60원 전가했잖아요. 그리고 생산자가 40원 전가 부담하잖아요.
소비자가 탄력적이면 소비자가 안 사버린다니까? 나 60원 넘게 물고 안 살 거야! 그런다고. 그러니까 비탄력적일수록 세금 부담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가격에 둔감할수록 세금 부담을 줄이는 거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 이 문제에서는 그게 상관없지만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니까? 자, 이 그림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하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 중에 어느 게 더 크다? 탄력도가 어느 게 더 커요? 헷갈리는가 보다. 자, 내가 생산자야. 여러분이 소비자야. 근데 세금을 정부가 100원 내래. 그러니까 내가 나 40원밖에 못 내겠어. 당신들 60원 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하니까 이렇게 결정된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60원이라도 나는 사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격에 민감한 거야, 둔감한 거야? 둔감한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야? 탄력적인 거지. 아, 비탄력이지. 여러분 비탄력이지. 비탄력이니까 60원 부과한 거야. 만약에 소비자가 탄력적이라면 60원 내세요. 아, 안 사. 아, 그래요? 그럼 50원 내세요. 안 사. 10원만 내세요. 그래, 살게. 이렇게 된다고. 다시. 소비자가 탄력적이냐, 생산자가 탄력적이냐에 따라서 조세의 전가가 달라져. 우리 책에, 아까 80페이지, 정부의 조세 부과가 사회적 이익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돼 있죠? 그 아래 뭐라고 돼 있어요? 조세 부담의 전가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 문제, 아까 지금 우리 푸는 24번 문제에서 세금을 지금 100원 부과했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더 많이 전가가 된다? 탄력적인 사람에게, 비탄력적인 사람에게? 비탄력적인 사람. 비탄력적인 사람에게 더 많은 전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가격이 무디니까 너 이 새끼 많이 내? 그래도 사간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다시 문제로 오세요. 자, 24번이었죠. 24번 문제로 다시 와서. 자, 일단 1번. 정부의 조세 수입은 B 플러스 D다. 맞나요? 오, 맞네. 틀린 거 골라야 돼요. 2번.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지만, 맞죠? A, B, C에서 A로. B, C만큼 감소하지만, 생산자 잉여는 변함없다. 땡. 생산자 잉여도 감소합니다. 여기서 보면 생산자 잉여는 감소하는지 증가하는지 한번 보세요. 면적을 한번 보세요. 생산자 잉여는 원래 D, E, F였잖아요. 근데 E가 없어지고 B가 늘어나니까 증가한대. 증가하네. 이 그래프상 보니까. 생산자 잉여는 증가합니다. 표정들이 이해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시. 원래 생산자 잉여가 D, E, F였잖아요. 그런데 생산자 잉여가 나중에 얼마가 되죠? B, D, F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E가 없어지면서 B가 늘어난 거잖아요. 근데 면적이 E보다 B가 크잖아. 그러니까 생산자 잉여는 늘어난 거지. 근데 이거 꼭 생산자 잉여로 가야 돼요? 정부의 수입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생산자 잉여는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데 정부가 BC를 뺏어간 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자 잉여는 조세가 없다면 조건이 그렇죠. 그러니까 조세가 없는 상태라면 생산량이 늘어나는데 여기 조세가 있기 때문에 결국 줄어든다고 그런 게 맞겠네요. EF로 E가 없어지고 F만 남잖아요. 네. 정리할게요. 생산자잉여 변함이 없다가 아니라 줄어든다. 감소한다.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도 감소하고 생산자 잉여도 감소해요. 그래서 사회적 후생도 감소한다. 2번은 분명히 틀렸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거고요. 3번, 4번 공부거리를 확인합시다. 사회 전체적으로 C 플러스 E만큼의 후생 손실이 생긴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 뭐다? 오염 배출권 제도. 일명 코지의 정리. 그 다음에 4번. 소비자가 생산자보다 궁극적으로 세금을 더 적게 부담한다. 저기 100원 중에 소비자가 60원 부담하고 생산자가 40원 부담하기 때문에 4번도 맞죠? 그 이유까지 알아두시라고. 그 이유가 뭐라고? 소비자가 탄력적이고 생산자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비자가 비탄력이요?
비탄력이고 생산자가 탄력. 소비자 지분 60, 맞아. 소비자가 비탄력. 소비자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비자가 생산자보다 더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아두시라고요. 그래야 만점 100점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조금 쉬었다가 시장 집회 마무리 하자고요.